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탄핵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들의 이목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한 헌재는 이번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탄핵 소추안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헌재의 신속한 탄핵 결정만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다, 피의자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공조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특검과 국정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지난주 집중적으로 집회를 벌였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단 매일 열리던 집회를 일주일에 한두 차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헌재의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경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서울에서 전국 단위 집회가 있을 경우 시민 참가단을 모집하는 등 힘을 집결하기로 했습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요. 춘천 시민 행동의 날을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렇게 정해서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불법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심화된 경기 침체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시장 군수협의회가 탄핵 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역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등 5월 단체들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하고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맞서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법재판소를 자신의 방패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뜻과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안 투표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한 탄핵안 제안 내용이 화제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광주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광주에 큰 빚을 졌다며 국회를 울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탄핵 소추안 투표에 앞서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깨달았다는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박 의원은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며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실제로 2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에서 80년 5월 광주의 교훈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탱크의 진입을 막으며 국회가 계엄군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했고,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었고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도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공수부대 애들이 또 국회를 난입하는 것을 보고 그때 80년도하고 똑같구나 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그 앞에 나서서 막고 군인들도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5.18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각종 상임위 질의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법제사법위에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금만 늦었으면 5.18과 같은 끔찍한 일이 되풀이됐을 거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의 영상을 틀기도 했고, 국방위 질의에선 김영삼 정부 당시 5.18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있었고 선배들의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은 젊은 군인들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국방부 차관은 참담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저도 참담합니다. 매우 슬프고 괴롭습니다. 국방 차관의 직책이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민주주의 기둥이 흔들렸던 비상계엄 사태에서 5.18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가 연말연시 골목 상권 회복과 민생 안정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긴급 민생 안정대책 회의를 갖고 여수시 차원의 행정 지원과 지역 경제, 취약계층 지원,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탄핵 정국으로 국가가 혼란스럽고 산단 경기 위축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연말연시를 맞고 있다며 민생안정 대책반을 중심으로 카드형 지역 상품권 발행과 예비비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업체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6년 만에 지난해 어렵게 시작된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새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자금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중장비들이 공사장에 멈춰서 있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만 흙을 퍼 덤프트럭에 옮겨 담습니다.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공사는 지난 5월 중단됐다 9월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4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지만 현장에 투입된 장비는 80% 줄었습니다. 시행사의 자금난 때문입니다. 건설 장비가 한 20대 정도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최소화해서 4대만 하고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농수산물과 식료품 가공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농공단지입니다. 29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3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공정률은 37%. 시행사는 착공 때보다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났고 공정률만 절반을 넘으면 계약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 유동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금 연말이라 연초에까지는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1월 달부터는 좀 대대적으로 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6년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공사가 멈췄던 만큼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열린 기공식에서 고흥군은 더 이상의 공사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농공단지 조성 지원금은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중단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등을 철저히 해서. 동강특화 농공단지 완공 시점은 내년 12월. 고흥군은 내년 추경 예산안에 지원금 몫으로 최대 32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수시가 남해안 남중권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여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정옥기 의원은 어제 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여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시정부의 특별 대책 마련과 민간 참여 여건 조성, 종합관광센터 입주, 여천역 여수엑스포역 기능 분리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여수시가 타당성 조사와 허가 행위까지 마치고도 한 차례 민간 공모를 하고는 사업을 취소했다며 여수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자 핵심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경자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연계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여수 유탄마리나 호텔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남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광양만권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어제 자리에서 광양경자청 김세훈 화학과장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미래 전략 과제 등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여수시가 상하반기 잇따라 선정되면서 청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이 같은 청년마을 조성 사업이 청년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민과 상생 협력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여수에서는 올 상반기에 가온 청년마을이 처음으로 선정됐고 앞으로 2년간 청년 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데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가온은 특히 청년예술 기획자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이 맡아 여천 흥국산 간의 빈 점포를 활용해 창작 창업 지원과 작품 제작 판매, 다양한 공연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흥국산가 절반 가까이는 이미 청년 사업가들이 자리를 잡았고 지난달에는 이곳 청년들이 11월에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기존 상인들과의 사랑방도 활성화되면서 여수 정착을 고민하는 청년들도 벌써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바로 이렇게 거점지로 자기들이 전입을 할 수 있는 거주지만 있다면 청년의 유입이 저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지에 대한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원도심 지역인 군자동에서 100년 고택을 리모델링해 K디저트와 플로깅 등을 체험하는 두 번째 청년 마을이 하반기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예비적 사회기업 엑스텐비가 사업을 맡아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현재 전문가 상담과 사업계획 보완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청년 마을의 정착이 청년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제2, 제3의 청년 마을을 구상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수시의 청년 마을 조성 사업이 청년에게는 꿈과 도전을 실현하는 그리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가 광양항을 이용하는 자동차 환적 화물에 대해 대당 680원씩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광양항 활성화 지원 사업 심의위를 개최하고 2024년 광양항 자동차 환적 화물 인센티브를 현대 글로비스 등 6개사 44만 500여 대에 대당 680원씩을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국내 자동차 해상 운송 물동량은 광양항이 111만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군산항 41만 대, 목포항 28만 6천 대, 마산항 13만 3천 대를 처리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도덕면 가동마을 주민 1동 59만 4천 원, 도덕면 은전마을 주민 1동 53만 원, 도덕면 동촌마을 주민 1동 50만 4천 원, 도덕면 장전마을 주민 1동 45만 원, 도덕면 성악마을 주민 1동 42만 3천 원, 고흥군 도덕면 금호마을 주민 1동 40만 원, 도덕면 대곡마을 주민 1동 35만 1천 원, 도화면 동백마을 주민 1동 25만 원, 도덕면 신성마을 주민 1동 23만 원, 도화면 덕촌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도화면 청룡마을 주민 1동 17만 5천 원, 순천시 상사면 용암마을 주민 1동 15만 3천 원, 해룡면 선악마을 주민 1동 13만 원, 승주읍 서동마을 주민 1동 12만 원, 송광면 산청마을 주민 1동 11만 원,
순천시 서면 개운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승주읍 용계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승주읍 용선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상사면 금곡마을 주민 1동 9만 원, 승주읍 사연마을 주민 1동 5만 5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제1회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이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어제에 이어 오늘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세계박람회 개최도시 여수의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공간의 미래, 그 새로운 시작이란 부제로 전 세계 10개국과 UN 산하기구들이 참여하는 첫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주제로 여수의 해양관광 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새 외국인 투수로 아담 울러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외인 투수 아담 울러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담 울러는 우완 투수로 메이저리그 통산 5승 13패, 6.54의 평균 자책을 기록했는데 150km의 빠른 볼과 각이 큰 변화구로 탈삼진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라고 기아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는 소크라테스를 대체할 새 외인 타자로 메이저리그에서 88개의 홈런을 때린 패트리 위즈덤과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초 2급과 3급 고위직의 대거 승진 인사를 앞두고 하마평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2급 이사관인 도민안전실장과 동부지역 본부장, 도의회 사무처장이 이달 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 자리에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지 2년 이상 된 국장 6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4급 서기관 준급장급이던 대변인실은 3급 부이사관,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2개 과 6팀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등 3급 국장급 인사 요인도 다수 발생해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내년 본 예산 증가율이 10.8%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흥군은 역대 최대 규모인 국도비 보조금 3,814억 원을 포함해 2025년 본 예산 규모가 8,99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민간 소형 발사장 구축과 오천항 건설이 각각 100억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